이런저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동원 기자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집값이나 분양가가 많이 오른 지역을 골라서 딱 집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 이른바 핀셋 적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은 줄고 주변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지정한 동들이요, 워낙 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이라서 예. 자, 이 정부 대책대로 얼마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린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단기적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가 싸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들만 좋은 거죠. 자, 문제는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주변 시세입니다. 이 분양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당 분양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건설사의 이익을 줄이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의 얘기는 건설사들이 이 분양가로는 재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하는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신규 물량이 안 들어오면요, 이 기존 아파트 값도 오르게 되겠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7월 이후의 집값 동향을 보면요, 자, 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8주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건설사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불안감이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요, 거의 2달에 한 번씩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출을 규제하고 또 세금을 늘리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이 대부분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혔던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도 이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투기를 막겠다던 8.2 대책은요,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산가들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 역사가 오래된 거잖아요. 예. 과거에 시행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시작한 건요, 이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1977년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지만 이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외환위기 때 잠시 사라졌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적용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2008년 서울의 집값은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